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은 그래픽 노블 만화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만화책이라고 하면 일본 만화책 그리고 웹툰을 책으로 만든 경우를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좀 흥미를 우리가 좀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책보다는 조금 어려운 만화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만났을 때 깊이감을 더해주는 책들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 총 5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부터 세 번째 책은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나온 만화책들입니다. 첫 번째 책은 아가미이고요. 이경화 만화가님이 그렸고 원작 소설은 구병모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두 책 모두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책의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곤이라고 하는 어느 날의 사건으로 아가미를 가지게 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을 구해서 같이 지낸 강한의 가족이 있고요. 이 강하와 곤의 관계가 소설과 만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들을 통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어떤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남겨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소설을 굉장히 충실하게 반영한 만화이기 때문에 소설을 먼저 읽건 만화를 먼저 보건 작품을 감상하기에는 모두 다 괜찮겠다,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든 작품들이고요. 참고로 저는 원작을 먼저 읽었고 만화를 다음에 본 케이스인데요. 제가 상상한 곤이라는 인물과 만화에서 그려진 캐릭터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만화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입니다. 아마데용 각색 및 그림이고요.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이동 중이던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어느 섬에 조난된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소년들이 섬에서 서로 모이고 구조 때까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갈등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갈등으로 하여금 소년들 안에서 권력 구조가 바뀌고 그에 따른 폭력성이 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폭력성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이 광포함이 어떻게 번져가는지를 세밀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파리대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래픽 노블을 먼저 읽고 이제 원작을 읽었는데요. 그래픽 노블이 각색이 좀 많이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원작을 읽으면서 좀 알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색을 한 이유는 좀 알겠는데, 약간 인물의 어떤 묘사, 캐릭터의 특징들이 좀 옅어진 부분들이 있기도 했고, 특히 이 렐프와 잭 사이의 갈등은 굉장히 묘합니다. 이게 끝에 어떤 결론적인 모습들은 두 권 모두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묘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두 인물 모두 약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좀 부러움?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이 묘한 감정선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그래픽 노블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시긴 했으나,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원작을 읽지 않으면 어떤 장면은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만화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읽으실 거라면 원작을 먼저 읽고 읽으시는 것이 감상하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책은 나목이고요. 만화는 김금숙 만화가님이 그리셨고요. 그리고 원작은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만화는 한겨레 출판, 그리고 원작은 세계사 출판입니다. 미국 PX 초상화부에서 근무를 하는 이경아라는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가족을 잃은 상태에서 전쟁 속의 서울에서도 살고 있는 인물이고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오키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경아가 느끼는 감정, 전쟁의 상황 등의 묘사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어지는 작품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작의 충실도와 각색의 정도를 좀 생각해 보았을 때 딱 중간 정도의 만화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저에게는 이 중간 정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남옥을 먼저 읽고 이제 소설을 먼저 읽고 만화를 보게 되었는데, 소설을 처음 읽을 때 시대 상황을 조금 생각하는 것, 그려내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려웠었고, 경아라는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특히 이게 경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경아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로움인지 구체적으로 좀 그리는 게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만화를 보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역으로 이제 작품을 좀 이해하는데 보완점을 얻을 수 있었던 좀 그런 관계성을 가진 이 두 책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만화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경아의 표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릴 수 있게 되면서 소설의 장면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이 작품 자체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게 가다듬어 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사실 오늘 소개드린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만화책들 중에서는 꼭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두 권을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두 권입니다. 네 번째 책도 김금숙 만화가님의 만화이고요. 제목은 지슬이고요. 출판사는 서예문집입니다. 영화 지슬을 원작으로 한 수묵화 형식의 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으로 그려진 만화이고 번짐 효과가 많아서 그림 자체를 좀 감상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림 자체를 감상하는데 공을 좀 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직 이제 원작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이기는 해서 원작 영화랑 비교를 해서 이야기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만화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마을이 학살의 대상이 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동굴로 함께 좀 피난을 가서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느꼈던 공포감, 배고픔, 이별에 따른 슬픔 등 이 고난의 감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 구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쪼개서 여러 입장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피해자, 희생자들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달랐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지슬이라는 단어는 감자를 뜻하고요. 이 먹는 것이 사실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상징인데, 이 지슬, 감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또 어떤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하면서 보면 조금 더 작품을 이해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읽게 되는 만화책이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해 봅니다. 마지막 책은요, 오리지널 만화이고요. 마르잔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출판사는 휴머니스트입니다. 마르잔 사트라피의 자전적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주인공은 마르즈라는 소녀입니다. 마르즈는 이란 혁명 시기의 유년 시절과 이라크 전쟁 시기의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또 이 전쟁 시기에는 오스트리아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의 변화라는 것이 개인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만화입니다. 만화가 종교, 인종, 성, 정치 등 우리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이 마르지라는 인물, 이 개인을 통과하고 응집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을 가질 때 이야기하는 여러 속성들에 대해서 각각의 면면들을 좀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란혁명의 내용으로 만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학교의 체제, 방향성 등이 종교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그려져 있는데요. 이 장면들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특징이기도 하면서 또 또래라고 하는 이 집단, 이 비슷한 어떤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단순화시키거나 도식화를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개별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좋았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상을 이야기를 해보면 마르지라는 인물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성장해 갈수록 뚜렷해지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어른들의 말들과 주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더 크고 나이를 먹고 유학을 가고 이러한 여러 경험들이 생기면서 어른들과 같은 입장에 있을 때 더 과격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른들과 반대의 뜻,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의 주장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이 갈등, 반대의 상황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체성, 주도성을 가진다는 것, 이 주체성이 어떤 강단과 약함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만화였기 때문에 한 장면 한 장면 의미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장면이 겹쳐져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뒤로 갈수록 이 작품을 더 깊이 이해를 좀 자동적으로 좀 하게 되는 마르지라는 인물을 조금 더 잘 알아가면서 이 만화의 의도를 더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게 약간 이 만화의 의미는 이겁니다. 정체성을 알아가는 어떤 소녀의 그림입니다. 라고 이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독자 각자가 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갈 수 있는 바가 좀 여백이 약간씩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백을 메워가는 과정을 급하게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작품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만화가 유명하고 좋은 만화다라고 소문이 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5권의 만화책 소개해드렸습니다. 두꺼운 책이기는 하지만, 책들이 두껍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림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좀 읽을 수 있는 책들이고요. 주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같은 주제를 좀 생각해 보았을 때, 같은 주제의 다른 책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접근도가 조금 용이한 면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책들보다 주제면에서 좀 접근을 쉽게 시도해보고 싶으시다 하면 이 만화책들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